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6일에 실시한 GTQ 1급 3번 A형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실무응용 포스트 제작 문제로 점수 배점이 25점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원본 이미지 소스 5개, 7번에서부터 11번까지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서의 크기는 600에 400 픽셀 사이즈입니다. 먼저 그림 효과를 보시면은 배경에 컬러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배경의 컬러를 작업 공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7번의 이미지를 출력 형태에 보시면은 왼쪽 측면에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의 이미지는 컵 부분만 선택을 해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전체 레이아웃 아래쪽에 배치를 한 다음에 브랜딩 모드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이미지입니다. 이 9번의 이미지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필터와 불투명도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현재 순서로 봤을 때는 이미지가 세 번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7번의 이미지보다는 뒤쪽에 배치를 해 주셔야만 출력 형태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10번 이미지입니다. 10번 이미지는 지구본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색상 보정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이미지는 선택을 해서 컵 위쪽에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도구들을 이용해서 배치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모양 도구 재활용 모양을 이용해서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한 다음에 컬러와 레이어 스타일, 불투명도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아래쪽에 고사리 이미지를 그려주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생선 모양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는 4개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한글 2개와 영문 2개입니다. 한글 2개가 출력 형태의 가장 상단에 배치된 헤드카피로 하나가 적용되고 그리고 하나는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각각 글꼴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의 카피는 오른쪽 상단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홈페이지 주소로 각각 배치를 한 다음에 글꼴과 문자의 크기, 레이어 스타일을 각각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크기는 600에 400입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폭 사이즈를 600 그리고 높이를 400 해상도는 그대로 72 dpi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배경은 흰색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키를 누르셔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의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컬러는 FF9 4개입니다. 정경색을 클릭하고 FF9 4개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전경색을 배경으로 처리하려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7번째 이미지를 가져와서 왼쪽 측면에 배치를 한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가져와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드랍을 했기 때문에 고급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부분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레이어를 레스터화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흐릿하게 가로 방향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패널에서 왼쪽에서 3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는 검정과 흰색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검정의 투명 처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옵션 창을 보면은 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처리를 했더니 검정색이 오른쪽에 처리되어서 반전되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반전이 꺼져 있다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의 이미지는 컵입니다.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엔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배경을 뺀 나머지 컵 이미지만 필요합니다. 컵 부분만 선택을 하는 방법은 배경을 선택해서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컵 부분만 선택을 해서 사용할 건지를 각자 편한 방법으로 선택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컵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컵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컵 부분입니다. 컵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Alt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에서 삭제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시기에는 배경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Ctrl J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배경을 빼고 선택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가장자리 부분을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다듬기를 잠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창에 가시면은 가장자리 다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기 모드를 레이어 바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선택한 부분의 가장자리가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선택 부분을 더 추가를 하거나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감지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경값을 살짝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록 되면은 좀 더 아주 날카롭게 전체적인 범위를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반경값을 조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 조정에 매끄러운 선택을 원한다 그러면은 매끄러움 정도를 값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5 정도로 했더니 위쪽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선택 영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장자리 다듬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추가적인 선택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J, 복사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본의 8번 이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가 8번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서 위치,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격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는 100픽셀마다 적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안내선 격자 들어가셔서 격자의 간격을 100픽셀마다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100픽셀마다 격자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출력 형태와 근접한 그런 레이아웃 설정이 좀 더 용이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격자 부분을 참조해서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봤더니 지금 8번 이미지에 혼합 모드 스크린, 레이어 스타일로는 내부 광선입니다. 자, 스크린 적용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FX에 들어가서 내부 광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배치가 이제 8번 이미지에 대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이미지입니다. 9번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필터와 불투명도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9번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지금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약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깨어지지 않도록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했기 때문에 고급 캐치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레스터화 시켰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필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거가 9번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필름 그레인과 불투명도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서 필름 그레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효과의 필름 그레인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 적용했습니다. 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른쪽의 출력 형태와 봤을 때 뭔가 위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9번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기존의 7번, 8번보다는 위치가 뒤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배경 바로 위쪽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배경 7번, 8번, 9번까지 지금 이미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번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색상을 보정하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의 이미지입니다. 10번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불러와서 엔터 눌렀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구 본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경 외에 카피라이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배경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배경 안쪽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출력 형태 부분을 선택을 할지 각자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을 선택을 할 때는 정원이 아닐 때는 약간의 어떤 편집이 필요하지만은 둥근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선택을 하려면은 선택 도구에서 원형의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부분은 잠깐 껐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부터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쪽부터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준이 되는 라인부터 한번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부분의 둥근 모양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지구본의 전체 지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둥근 모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기준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살짝 가이드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구본이 들어가는 위치도 가이드라인을 살짝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의 지지대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대의 안쪽 부분을 둥근 부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안쪽에 있는 지구본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깥 부분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라 그러면 한 번에 끝나지만 정원이 아닐 때는 약간의 편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약간은 좀 찌그러진 그런 모양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위쪽이 살짝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에서 안쪽의 원을 빼겠습니다. 뺄 때는 Alt키를 누르시거나 옵션 창에 있는 세 번째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Alt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부분으로 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지금 전체적으로 형태가 약간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두리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물론 이때도 빠른 선택 도구, 다른 어떤 선택 도구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뺐습니다. 다시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Shift키를 누르고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지금 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각형 올가미를 이용해서 빼버려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 지지대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둥근 부분을 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더하기 부분이기 때문에 Shift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옵션 창에서 선택 영역의 추가 부분을 누르시고 진행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추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가장 안쪽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서 둥근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위쪽 부분은 약간 선택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Shift키를 누르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본 부분에 지금 바디 부분, 지지대 부분하고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또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카피라이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다각형 선택 도구를 그냥 이용을 해서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그냥 끊어서 일일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다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네, 아무래도 다각형 선택도구로 선택을 했더니 가장자리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선택이 됐습니다. 빠른 선택도구보다는. 그럼 여기서 가장자리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복사의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시고 원본은 딜리트. 자, 이 이미지는 10번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가이드라인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본의 위치를 격자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구본 이미지 10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과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이미지에다가 색상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안쪽에 둥근 부분부터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용하던 방법처럼 원형의 선택 도구를 이용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 부분의 둥근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지와 바다 중에서 육지 부분에만 적용이 되지 않고 바다 쪽 부분에만 붉은색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선택한 영역에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 육지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나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에서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Alt키를 누르셔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의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다 영역에 붉은색의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색조 채도 부분입니다. 클릭 해주시고 여기서 색상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붉은색, 그 다음에 채도를 출력 형태를 보시고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맞췄다 하더라도 좀 더 수정을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만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 붉은색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영역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레이어 상태에 지금 마스크로 처리된 부분에서 블러쉬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스크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화이트 이 부분의 컬러를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게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전체적인 영역을 늘리거나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편집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효과는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10번의 이미지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이미지까지 배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11번 이미지입니다. 11번 이미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지금 보시면은 컵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위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지금 이렇게 8번 이미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나쁘지는 않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이미지는 지금 배경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사용하기 편한 선택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를 이렇게 이용을 해 주셔도 되고,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제가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자리 다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여기서 컨트롤 J 누르시고 원본 이미지는 삭제, 이 이미지가 11번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시고서 위치,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키를 누르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번 이미지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외부 광선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그리고 외부 광선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이미지까지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미지에 대한 배치는 모두 작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각각의 위치에다가 모양들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제 활용 모양을 찾아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 활용 2입니다. 클릭 ESC 키 누르시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줬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에 대해서는 컬러가 화이트 컬러입니다. 레이어 왼쪽에 있는 레이어 축소판 부분을 클릭해서 컬러를 화이트로 설정해 주시고 투명도가 50%입니다. 그래서 50 설정해 주시고 경사와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FX에 들어가서 경사와 엠보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 보니까 고사리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컵 위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이미지 위에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다시 들어가서 고사리 모양을 찾아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SC 키 누르시고 먼저 클릭 드래그를 해서 1차적으로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렸는데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 가로로 뒤집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크기와 방향을 다시 조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설정한 값들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누르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 도구로 그려진 고사리 부분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레이어 축소판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006633입니다. 33. 네, 그린 계열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외부 광선이 적용됐습니다. 레이어의 FX에 들어가시면은 외부 광선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 측면에 생선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들어가서 생선 모양을 찾아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클릭
ESC 누르시고 1차적으로는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려준 다음에 변경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컬러가 또 있습니다. 왼쪽 썸네일 부분을 클릭해서 00669입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입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외부 강선 끄고 내부 그림자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양에 대한 것들은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지금 모양은 하나, 둘, 오른쪽 상단 3개입니다. 네,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를 입력할 문구들을 입력하는 거가 남아 있습니다. 4개의 문구입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글꼴과 그리고 각각의 문자의 크기들을 설정해 가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문과 한글을 나누어서 입력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변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각각 조건에 맞게 배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쪽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글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입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꿈 살리기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 그럼 한글에 대한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카피. 헤드카피 부분에 글꼴이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서. 궁서체가 아니라 궁서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40입니다. 4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외부 강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FX에 들어가서 먼저 외부 강선 체크하겠습니다. 외부 강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여기에는 이제 컬러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쪽에 있는 화살촉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00cc입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다시 오른쪽에 있는 화살촉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FF6600입니다. 오렌지 계열의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행히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값들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문자가 이렇게 뒤틀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틀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모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옵션 창에 가시면은 네, 문자 뒤틀기 효과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와 유사한 모양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 모양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의 위치와 같이 헤드 카피 부분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력 형태와 그다음에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텍스트가 일부분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레이어상의 위치 때문입니다. 가장 위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극곰 살리기 부분입니다. 자, 북극곰 살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북극곰은 지금 여기 아래쪽인데 잘 보이지 않아서 살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북극곰 살리기는 도둠입니다. 도둠.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14포인트입니다. 컬러가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외부 광선입니다. 외부 광선. 아래쪽에 가서 외부 광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만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영문 문구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입력을 모두 한 다음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은 지금 오른쪽 측면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 카피 아랫부분에 영문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의 문구 2개를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각각의 조건들에 따라서 글꼴과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 카피 아래쪽에 들어가는 문구를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에어리얼에 레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문 글꼴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리얼, 레귤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18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는 옵션 창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레이어 아래쪽에 선 부분을 클릭하시고 1픽셀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있습니다. 색상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FFCC66입니다. 옐로우 계열입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레이어의 위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쭉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문 문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주소에 대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글꼴의 그리고 스타일과 글자의 크기가 19포인트입니다. 자, 영문 바꾸겠습니다. 에어리얼, 레귤럴 글자의 크기가 19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66C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테두리입니다. FX에 들어가서 선 하시고 테두리가 1입니다. 컬러가 0입니다. 블랙입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위치가 또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이미지보다는 위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0번 이미지 보이는데 위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또 여기에 지금 색조 채도 부분 때문에 한 칸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자 뒤틀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문자 뒤틀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시고 옵션 창에 지금 보시면은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자까지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아까 작업을 했던 모양을 봤더니 이 모양, 고사리 모양의 컬러가 출력 형태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컵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고사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컵 안쪽과 교차되는 부분은 굉장히 밝고 그리고 왼쪽 가장자리 부분은 굉장히 또 컬러가 대비가 돼서 어둡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위치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사리 부분의 이 모양을
컵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컵 안쪽과 배치되는 부분은 좀 더 밝게 보이고, 그리고 왼쪽 가장자리 부분은 실제 컬러와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모양, 텍스트 모두가 레이어상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출력 형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8월 26일에 실시한 GTQ 1급 3번 A형 문제풀이를 모두 완성했습니다.